안녕하십니까. 2022 베테랑스 에듀 겨울방학 특강 SAT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테랑스에서 SAT 가르치고 있는 토니권 강사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학부모님들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디지털 SAT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거고요. 이번 설명회 총 2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페이퍼 SAT, 기존의 SAT와 바뀌게 되는 2023년 3월부터 새롭게 실시가 되는 디지털 SAT가 어떤 면에서 다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고득점을 가로막을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키 스트래티지, 전략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의 포맷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난 8월 말 컬리지 보드에서 완전히 자세하게 새로운 포맷을 공개를 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존의 페이퍼 SAT 포맷입니다. 기존의 페이퍼 SAT에서는 리딩 52문제 그리고 라이딩 44문제 총 96문제를 시험 시간 100분 동안에 푸는 그런 시험의 포맷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디지털 SAT는 퍼스트 모듈과 세컨드 모듈로 나뉘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 모듈의 문항수 그리고 시험 시간은 동일하게 되겠고요. first 모듈에서 25문제의 operational questions 그리고 2문제의 pre-test question이 합쳐져서 총 27문제가 출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operational question이라는 거는 학생들의 점수에 성적에 카운트가 되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pre-test question이라는 거는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이 pre-test question이라는 거는 컬리지 보드가 트라이얼 버전, 그러니까 시험용으로 나중에 문제를 출제에 대비해서 학생들의 정답률에 따라서 이걸 문제로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하는 용도, 참고용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채점이 되는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는 25문제가 채점이 된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시험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25문제가 operational question인지 그리고 어떤 2문제가 점수에 영향을 안 미치는 pre-test question인지 학생들은 인지할 수 없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first 모듈 그리고 second 모듈 합쳐서 54문제가 출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모듈에 배정된 시험 시간은 각 32분씩 토탈 64분, 문항당 시간은 기존의 페이퍼 SAT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주어지는 문항당 1.19분 이런 시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 타입은 기존의 페이퍼 SAT에서는 문학과 히스토리 그리고 소셜 스터디 그리고 사이언스 이런 타입의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바뀌게 된 디지털 SAT에서는 문학에서 산문뿐만이 아니라 시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히스토리 똑같이 소셜 스터디와 사이언스, 특이하게도 humanities 인문학 지문이죠.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컬리지 보드가 디지털 SAT 세부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정확하게 명칭도 용어도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른바 멀티 스테이지 어댑티브 테스팅, 그러니까 각각의 스테이지가 나뉘어져서 앞 스테이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첫 번째 모듈의 성취에 따라서 학생들이 두 번째 모듈에서의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방식, 그거에 따라서 채점을 하게 되는 그런 테스팅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멀티 스테이지 어댑티브 테스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제 랩탑을 켜고 시험을 보게 되면 리딩 앤 라이팅, 그러니까 영어 과목에서 첫 번째 2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리딩과 라이팅이 구분 없이 랜덤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27문제를 32분 동안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의 구성은 쉬운 난이도와 그리고 중간 난이도 그리고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문제 셋이 출제가 되고요. 이 first 모듈에서의 학생의 성취에 따라서 second 모듈에서 이 first 모듈의 문제의 난이도보다 다소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받는 학생들이 있게 되겠고요. first 모듈에서 상대적으로 성취가 낮았던 학생들, 그러니까 정답률이 떨어졌던 학생들은 first 모듈의 문제보다 난이도가 떨어지는 lower 레벨의 문제를 받게 되는, 이렇게 구성되는 멀티 스테이지 어댑티브 테스팅 방식입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간에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떠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새롭게 바뀌게 된 디지털 SAT가 question by question 어댑티브 방식이다. 즉 1번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에 따라서 2번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고 또 2번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에 따라서 3번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되는 그렇게 각각의 문항에 따라서 뒷문제의 난이도가 바뀌게 되는 question by question 어댑티브 방식이다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문항당으로 이렇게 어댑티브 방식이 실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모듈 전체의 성과를 가지고 통으로 세컨 모듈의 난이도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이 멀티 스테이지 어댑티브 테스팅 방식에 대해서 저희 베테랑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MAT에 대한 우리의 대처 그리고 예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first 모듈의 점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총점의 한계치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second 모듈을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first 모듈에서 성취가 낮았으면 총점을 받을 수 있는 천장, 그러니까 천장의 높이가 낮아지는 그런 방식의 시험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first 모듈에서 전력 투구를 통해서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힐 수 있게 그렇게 긴장된 자세로 평소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first 모듈에 채점되는 25문제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즉 정답률이 그 정도 이상이 되어야 higher 모듈로 second 모듈에서 higher 모듈로 갈 수 있다. 세 번째, first 모듈에서 채점되는 25문제 중에서 23문제 이상은 득점을 해야 1500점 이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총 25문제 중에서 2개 이상 틀리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 사실상 세컨 모듈을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1500 이상의 고득점은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컨 모듈에서는 가중치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방식의 멀티 스테이지 어댑티브 테스팅 방식에서는 세컨 모듈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총점을 조정하는 보정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따라서 보너스 점수가 세컨 모듈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조금씩 더해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유형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태까지는 이제 MAT라는 새로운 포맷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에 관련된 변화 사항입니다. 신유형 첫 번째입니다. 일단 short passage예요. 기존의 75줄에서 90줄 정도 되는 그런 긴 지문을 읽고 빠르게 정보를 찾아야 되는 그런 방식의 시험이 아니고요. 짧은 지문을 읽고 거기에 따른 이해와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short passage라는 거는 단순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을 맞히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기존의 긴 지문에서 페이퍼 SAT에서 요구했던 능력은 빠르게 지문에서 정보를 찾는 능력이고요. 이제 디지털 SAT에서 필요한 건 close reading, 그러니까 정독과 꼼꼼한 리딩을 통해서 세밀하게 문장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따라서 기존의 페이퍼 SAT에서는 긴 지문이었기 때문에 한두 문장 이해 못해도 지문 파악하고 문제 맞히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뀌었습니다. 모든 문장에 정교한 독해가 요구가 된다. 디지털 SAT에서는 그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체, 그러니까 라이팅 스타일 자체가 달라요. 지문을 구성하는 문장이 다른데 페이퍼 SAT에서는 복잡한 수식 어구가 많이 들어가서 매우 복잡하고 긴 지문, 긴 문장으로 구성된 그런 지문이 출제가 되었는데 비해서 바뀌는 디지털 SAT에서는 간결한 문장 형식을 가지고 지문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상의 변화 사항인데요. humanity, 그러니까 인문학 지문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인문학 지문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내용을 뭐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의 이제 뭐 life나 철학이나 그 다음에 우주 그리고 인간의 건강, 환경, 자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게 바로 인문학 지문이죠. 이런 인문학 지문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극도로 추상적인 문장, 추상성이 상당히 높은 문장의 함축적인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독해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1부의 마지막으로 뉴 디지털 SAT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 정리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퍼 SAT와 공부 자료 그리고 공부 방법이 달라야 하는가? 당연히 달라야겠죠. 기존의 긴 지문의 자료 그리고 많은 한 지문당 여러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의 공부 자료로는 효과적으로 디지털 SAT를 대처할 수 없겠고요. 두 번째, 페이퍼 SAT에서 고득점을 했으면 디지털 SAT도 고득점이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SAT,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시험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내년 3월에 한 번 정도 트라이를 더 해보는 거 제가 봤을 때는 필수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퍼 SAT에서 1400 중반을 받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SAT에서 분명히 1500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이유는 보통 페이퍼 SAT에서 1400 중반을 받았던 친구들은 수학과 라이딩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한 다음에 리딩 문제에서 히스토리 패시지 그리고 문학 패시지에 대해서 점수가 낮아가지고 이런 점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디지털 SAT로 바뀌면서 긴 지문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틀에 맞는 공부 방법 그리고 전략적인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1400 중반대 학생들도 디지털 SAT에서 1500 이상이 가능해졌다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 이 모든 것들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넘어야 될 장애물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전략적인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 그건 2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테랑스 2022 겨울방학 SAT 설명회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